안녕하십니까, 신홍호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초생리학 두 번째 운동, 치유, 질환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임상에서 말입니다, 운동 쪽이나 치료 쪽이나 아니면 퍼스널 트레이너, 필라테스, 요가, 아니면 물리치료실, 피부관리실 등등 대체의학을 하시는 분들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 뭐냐면 치유라는 단어가 나오면 마음이 답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이 기본 기초 생리학적 요소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드리는 것은요, 중추신경계라고 하는 부분을 뇌와 척수를 중추신경계랍니다. 일단 일단 말초는 빼고요, 중추신경계만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중추신경계는 운동과 치유 관점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가거나 어떤 운동성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원심성이라고 합니다. 원심성. 심장, 평활근과 연관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내분비선, 그리고 근육들은 내가 움직임의 방향으로 바깥으로 뿜어내는 원심성의 에너지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장부나 또는 피부, 근육, 관절 부분은 내가 여기서부터 바깥으로, 안쪽에서 바깥으로 나갔던 그 에너지가 거꾸로 들어오는, 이거를 구심성이라고 합니다. 말씀드렸던 원심성은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원심성이라 했고, 구심성은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들어오는 과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수용기라고 하는 부분이죠. 뭔가를 수용하는 느낌에서 수용기 개념은 구심성에서 작동하는 거고, 원심성은 효과라는 것은 명령의 실행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효과기랍니다. 효과기에는 신경 자극에 반응을 해서 실제로 작용하는 기관을 우리는 효과기라고 부르죠. 이렇게 구심성과 원심성으로 나눠져서 내가 안에서 바깥으로 나간 거랑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을 수용기와 그 다음에 효과기로 나누어진다. 근육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의근과 불수의근으로 나눠져서, 수의근은 체성신경계가 작동을 하고 불수의근은 자율신경계 개념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불수의 근육 대표 중에 뭐가 있습니까? 심장의 근육 같은 경우가 불수의 근육이죠. 그래서 이걸 이해하고 나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이 근육에 대한 생각이 나옵니다. 아, 내가 알고 있는 근육이 가로무늬근하고 밑무늬근으로 나눠지는데 얘네들을 어떻게 좀 설명을 해줘야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까라는 부분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로무늬근이라는 것은요, 여기 골격, 기억이죠? 그래서 제가 가로무늬 기억을 놓습니다. 골격근, 뼈나 피부에 부착되어 있는 근육을 우리는 골격근이랍니다. 그리고 심장근은 심장의 벽을 이루는 근육을 우리가 심장근이랍니다. 이런 근육을 우리가 횡문이랍니다. 횡문. 횡의 줄기를 가지고 있는 횡무늬 근육이라고도 합니다. 횡문근. 자, 밑무늬 근육은요, 평활근이라 합니다. 밑무늬. 내장 근육. 내장의 벽 또는 혈관의 벽은 밑무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늬 자체가 밋밋한 밑무늬입니다. 그래서 가로무늬가 요게 문제가 오게 되면 운동센터에서 또는 퍼스널 트레이너들, 필라테스, 요가 원장님들 또는 우리가 임상에서도 고객에게 운동 좀 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피부샤 원장님들도 운동 좀 하세요 라고 했더니 이분이 자기의 근육을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과하게 운동을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근육 안에서 근육의 일부가 파열이 돼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육이 녹아내리는 병이다라고 합니다. 근육이 녹아내리는 병이라고 해서 소변을 봤더니 소변 색깔이 콜라 색깔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오글라빈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미오글라빈이라는 성분이 근육에서 파열이 돼서 소변으로 나가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질환이 심하면요, 많은 질환을 야기하는데 먼저 미오글라빈부터 먼저 이해를 할까요? 자, 미오글라빈은요, 심장과 근육의 건강의 지표로 보는 것이 미오글라빈입니다. 이게 뭐냐면 근육과 심장 쪽에 존재하는 산소 결합 단백질입니다. 근육과 심장 조직에 존재하는 산소 결합 단백질이고, 혈액에 만약에 존재하면요, 얘는요, 근육의 손상이나 심근경색 등의 응급 상황을 얘기할 때 봅니다. 다시 얘기하면 근육이 파열됐거나 근육에서
손상받아서 안에서 미오글라빈이 나오거나 아니면 혈액 안에 미오글라빈이 보이게 되면은 심장에서 지금 응급 상황이 나올 수 있는 심근경색을 보게 된다. 심근경색이 있을 때 초기에 혈액 속에 미오글라빈 수치가 빠르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되고요. 기준인 미오글라빈 수치가 높다면 심근경색, 근육 손상, 심한 운동, 화상과 외상이 있을 때고, 미오글라빈이 낮다면 빈혈과 근육이 위축이 되거나 철이 결핍이 됐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해된 상태에서 오늘 어쩌면 이 얘기를 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중추신경계의 명령에 의해서 내가 운동을 했습니다. 이제 원심성의 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소변 색깔이 콜라 색깔로 나와. 그리고 몸이 너무 이상해. 그래서 봤더니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했더니 미오글라빈이 대량 방출이 되고 있더라. 당신 지금 근육이 손상돼서 혈액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거 심하면요 생명의 위협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수액 치료를 하거나 일정한 치료를 하게 되면 쉽게 안정적인 관리를 하게 되면 좋아집니다. 그래서 요 원인 한번 보게 되면 횡문근 융해증. 자, 의학용어로는 RHABDO라고 하는 요게 이제 요게 막대기란 뜻이고, 마이오라는 것은 근육입니다. 리오시스라는 것은 파괴입니다. 그래서 얘는 횡문근이 근육 자체가 문제가 생겼다. 심하게 하면 파괴가 됐다라고 합니다. 근육 세포가 손상돼서 그 내용물이 혈액으로 유출되어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원인, 과도한 운동.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과도한 운동의 개념, 과도하게 운동이 됐을 때, 두 번째는 장시간 과하게 웨이트를 과하게 했을 때나 너무 그 운동을 너무 길게 했을 때, 또는 너무 더웠거나 너무 춥거나 이 극한 상황에서 격한 운동을 했을 때, 또는 비정상적인 운동, 탈수, 휴식을 취하지 않는 상태에서 오는 경우죠. 여러분도 혹시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 뉴스를 보게 되면, 신문을 보게 되면 추운 날은 야구 선수들이 따뜻한 나라로 전지훈련을 간다. 근육과 인대 손상도 맞겠지만 횡문근 융해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갔던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운동 생리학 또는 치료 생리학 또는 질환 생리학 개념에서 기초 생리학의 한 부분은 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중추신경계에서 원심성과 구심성, 그 다음에 미오글라빈이라는 요 용어랑, 그 다음에 횡문근 융해증 요 용어를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랑, 가로무늬근과 민무늬근을 이해해서 해부 생리학적으로 여러분들이 고객들에게 쓸 수 있는 용어가 조금 많은 의학 용어가 아닌 단순하지만 일상적인 용어로 쓸 수 있는 용어들을 좀 익숙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말입니다. 지식이라는 게 내 머리에 들어와서 딱 지식이 되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 지식이 계속 들어와서 상식이 될 때까지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기초 생리학 개념의 두 번째 테마, 오늘 운동, 치유, 질환에 대한 생리학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시면서 요렇게 한 테마라도, 한 꼭지라도 정확하게 익숙해서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분하게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이 지금은 가시밭이지만 나중에는 따뜻하고 편한 길이 갈 수 있는 방법은 공부는 반복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원봉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